패널에서 넣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준 이미지들을 그냥 보여준 거 아니거든요. 그 이미지들 좀 잘 기억해놓고 배울 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미터가 전자가 이제 움직이는 그 프로세스 잘 떠올리고 있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터리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보통 4대 소재라고 하는 양극, 음극, 전해질, 격리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들을 만들죠. 이들은 뭐 그냥 치고요. 이제부터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리튬 이온의 구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원통형 전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손가락 건전지 있잖아요. 손가락 건전지 같은 리튬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북 중에 여러분들 아마 PDA는 좀 하는데, 지금 나오는 노트북 같은 경우 굉장히 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동영상 한번 보여줄 건데 판으로 잘라가지고 그 판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만드는 타입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는 원통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배터리들 만들 때 사용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만들죠. 양극,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음극 을 이렇게 쫙 깔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돌돌 맙니다.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 다음에 이 통 안에 쏙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전해를 채우면 마치 배터리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요거 외에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제조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초학년들인데 2학년 때 2차전지 실험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그때 저희 과가 반도체 부트캠프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수업을 열어야 됩니다. 그 수업에 일정 학생들이 수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열게 돼가지고 그래서 배터리 그 실험을 가리키던 2000 실험 2가 겨울방학 쪽으로 넘어갔죠. 반도체 쪽 실험 쪽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을 못 해보는 어떤 세대가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글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정글 열심히 다 만들었어요. 다음에 조립을 하겠죠.
자,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캐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쭉 한번 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가지고 질문을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리튬 젤리 쪽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또 이제 한번 알아보고 원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전기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충전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시는 분들 겨울마다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 왜 겨울에는 이렇게 용량이 확 줄어듭니까? 좀 추운 데에서도 좀 용량 좀 잘 나오는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여기 이러고 있겠어요. 벌써 떼돈 벌었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충전을 시킬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이제 충전을 시키면 용량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 샀을 때 나중에 이제 오래 배터리를 쓰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오죠. 그거를 조금 더 오래 충전전 시키면서 쓸 수 있었으면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리 충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거. 빨리 충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양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부 다 C레이트, 하이 C레이트에서도 특성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0.2C레이트에서 검정색, 2C레이트에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C레이트 증감에 따라서 볼티지가 떨어지고 용량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 특성인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전압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배터리, 이게 볼티지가 덜 떨어지는 배터리가 있고 더 많이 떨어지는 배터리가 있을 거야.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뭐냐? 그만큼 순간적으로 빨리 충전시키기도 힘들고 빨리 방전시키기도 힘든 게 더 많이 떨어지는 배터리죠. 반면에 C레이트가 커졌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빠른 속도로 충전과 방전을 시킬 때 요 전압 강화가 조금만 일어나는,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조금만 일어나는 배터리, 용량 강화가 조금만 일어나는 배터리는 빠른 속도로 충전시킬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방전시킬 수 있는 배터리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보통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물속 특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물속. 그래서 요 율속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율속 특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양극 연구, 음극 연구, 뭐 전해질 연구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압강가 일어나는 원인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첫 번째 농도가 전압, 두 번째 활성화가 전압, 세 번째 IR 강화. 요 세 가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농도 과전압은 전해질 사이에 이온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과전압이죠. 자, 농도 과전압을 향상시키려면 무슨 연구를 해야 되냐? 전해질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농도 과전압을 하면 전해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활성화 과전압, 차지 트랜스퍼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전압이라고 얘기했죠? 자, 정말로 차지 트랜스퍼만 일어나면 전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사실 과전압이 그렇게 걸릴 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리튬 이온전지는 차지 트랜스퍼에서 과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서 리튬 이온전지 양극 물질 구조 배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전극 만드는 공정에서 보면 전극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고, 이 전극 물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카본하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바인더하고 양극 파우더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카본은 전도성이 부족하니까 그 카본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길처럼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전해질은 여기 안에 전극 안에 스며 들어가죠. 스며 들어가면서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날 건데, 자, 요 파우더, 양극 파우더 한 개만 우리 한번 떼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카본이 이렇게 접촉이 돼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카본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접촉이 돼 있어요. 카본이 접촉이 돼 있어. 그럼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를 할 겁니다. 카본 쪽을 통해 가지고 차지 트랜스포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차지 트랜스포 될 때 정말 전자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만 하면 되느냐? 그럼 차지 트랜스포가 끝나느냐? 단열 전지는 그런 건 끝나겠지. 하지만 리튬 전지는 그렇지 않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충방전할 때 충전 시에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뭐가 같이 빠져나가야 되냐면 리튬 이온이 같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죠? 리튬 이온은 여기 적셔져 있는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알아볼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끝에 있는 리튬 이온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차지 트랜스포가 여기서만 일어나냐? 요 가운데 있는 놈도 분명히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가운데 있는 놈은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면 여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파우더 하나로 볼 때, 자, 전해질 아닙니다. 여기 이온이 이동하지만 전해질에 대해서 이온 이동이 아니지. 리튬 이온이겠지. 리튬 이온이 양극 파우더, 요 덩어리, 세라믹 파우더식 덩어리 안에서 이동해가는 거죠. 이것도 확산이죠. 디퓨전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시스템에서는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튬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리튬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리튬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도는 전자들 움직이는 속도가 분명히 늦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 시스템에서는 차지 트랜스포에는 활성화 과정도 꽤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과정을 하는 차지 트랜스포가 정말 전자만 교류가 돼야지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튬 이온이 양극 입자 내에 움직이는 이동까지 포함을 해야지 차지 트랜스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튬 이온은 농도 과정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활성화 과정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단열 전지는 과정을 걸리는 건 대부분 농도 과정이에요. 활성화 과정은 굉장히 약해. 하지만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은 활성화 과정도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리튬 이온이 이 양극 입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활성화 과정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정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C레이시 크다. 뭐를 의미하느냐? 흐르는 전류량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전류량이 커지게 되면 우리 당연히 매스 트랜스포 힘들어지고 차지 트랜스포 힘들어지고, 차지 트랜스포 리튬 이온이 움직여야 되니까 또 힘들어지고, IR 드롭도 I가 커지게 되면 IR 양 볼티지 드롭도 커지게 되죠. 그 때문에 세 가지 요건에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율석투성, 앞에서 얘기했던 율석투성이 좋은 건 뭐냐? 이게 덜 내려가는 놈이지. 덜 내려가는 놈이지. 자,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친구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동영상을 보거나 뭐 야구 중계 같은 걸 보거나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띠띠띠 하면서 팍 꺼질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는데. 자, 그럴 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자, 분명히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꺼졌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켜질 수가 있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는데, 용량이 없어가지고 켜졌는데, 자, 그거를 요 그래프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들 야구 중계 보고 있는 거를 우리 EC 레이트라고 대충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열심히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나와, 스트라이크 아웃 잡고 홈런도 쳤는데 3.4V 갤럭시, 내가 갤럭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꺼졌어.
AC 하면서 다시 버튼을 누르죠. 스타트 버튼. 자, 그러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면이 다시 켜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기 모드는 전기를 훨씬 적게 먹겠죠? 대기 모드를 0.2C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이만큼 기간만큼, 요만큼은 3.4V 다시 도달할 때까지 요만큼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CRT에 따른 방전 특성, 과전압하고 연결시켜서 잘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저온 특성입니다. 자, 뭐 이런 기사들 본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지역이라든지 미국 쪽에 그 중부 또는 동부 쪽에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수많은 전기차, 특히 테슬라 모터스 전기차들이 멈춰버렸다. 왜 멈추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20도씨에서 0.1C 할 때는 이 검정선이야. 많이 쓰 있어요. 자, 첫 번째 룸 템퍼러처. 일반적인 온도에서 1C로 방전시키면 요 하늘색 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도씨에서 1C로 가면 이렇게 돼. 자, 우리 엔진에 시동 걸 때 전기가 갑자기 확 들어가야 되겠죠? 갑자기 전기가 확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영하 20도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상온이라면 여기야. 그럼 아직 이만큼 용량이 남았잖아. 한 80% 남아있네. 자, 근데 이 80% 남아있는 게 영하 20도가 되면 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빵으로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전기차들이 영하 20도, 30도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전기차 만드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뭐냐? 일단 시동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배터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배터리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뽑아내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면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죠. 전기차 세워두고 전기차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 전기차에 넣을 때 항상 목표가 추워도 일단 시동만 걸리게 하자. 그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대책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던 곡선이 어떻게 영하 20도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려? 자, 첫 번째, 영하 20도 되면 확산 속도 확 줄죠. 디퓨전. 온도에 관여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확산 속도가 확 줄면 첫 번째, 농도가 전압 쫙 올라가겠죠. 확산 속도가 줄어버리니까. 리튬 이온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사이에? 농도가 전일 땐 전해질 사이에. 또 한 가지, 활성화 전압도 쫙 올라가 버립니다. 왜? 역시 리튬 이온이 요 양극 입자 사이에 디퓨전하는 속도에 관계가 되잖아요. 활성화 전압이.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농도가 전압도 증가하고 활성화 전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압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동이 잘 걸리는 거, 추워도 시동이 잘 걸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과전압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든 과전압을 줄여야 되겠지. 농도 과전압도 줄이고 활성화 과전압도 줄여야 되겠지. 내가 기사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상당히 뿌듯했는데 테슬라 모터스는 시카고에서 영하 30, 30도에서 줄줄이 서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오닉스 시리즈는 전부 다 시동이 걸려서 움직이더라. 이유가 내가 알기로는 테슬라 모터스에 사용하는 거에 상당수가 중국산 배터리 갖다 쓰거든요. 아니면 일본산 NCA 계열을 갖다 쓰는데 걔네들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NCM 계열, 이제 내가 하는 얘기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NCM 계열 용량물질이 훨씬 더 활성화 전압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그럴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서야 돼요. 자, 뭐 IR 드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온되면 IR 드롭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다. 왜냐? IR이잖아. 그리고 우리 저항 성분, R 성분은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정기적인 특성에서 볼 때 우리 작년에 배운 그 지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금속 같은 경우는 저온이 되면 오히려 전도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온이 된다고 IR 드롭은 크게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농도 과전압과 활성화 과전압은 확 떨어지죠.
여기서는 주로 농도가 적고 활성화 정도 때 떨어지고 여기서는 세 가지가 다 반영가 되죠. 세 가지가 다 떨어지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정원에서 시동들이 안 걸리고 전기차들이 줄줄이 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 같은 데를 한겨울에 올라갔어. 근데 조난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핸드폰이 저기 떨어져 있어. 눈 속에 파묻혀 있어. 신고를 해가지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꺼졌냐? 추워서 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전을 안 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사는 방법은 재빨리 몸에 비비든 어떻게 하든 핸드폰에 있는 온도를 올리면 다시 켜집니다. 배터리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켜질 테니까. 서바이벌 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충방전 사이클 라이프라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이클 라이프, 옛날에 이제 사이클 라이프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이클 특성, 영어로는 사이클릭 퍼포먼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특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클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충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용량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죠? 그래서 사이클 특성이 좋은 배터리는 뭐냐? 충방전을 많이 시켜도 요 떨어지는 게 용량 떨어지는 게 적은 거. 예를 들어 요거와 요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얘는 똑같이 500사이클을 돌렸는데 한 10% 떨어졌어. 90% 유지가 되네요. 얘는 똑같이 500사이클을 돌렸는데 한 20%가 떨어지네. 80% 유지가 되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죠. 얘의 사이클 특성이 요놈의 사이클 특성보다 우수하다라고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자, 사이클 특성이 초창기에는 배터리들이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목표가 내가 기억하는 건 초기에는 한 300사이클 충방전 시켰을 때 한 80% 유지하는 걸 목표로 배터리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용되는 배터리, 핸드폰용 배터리 있잖아요. 대부분 500사이클 갔을 때 90%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동차용 배터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펙이 5000사이클에 80% 유지입니다. 왜 5000사이클이냐? 매일매일 한번 충방전 시키잖아? 그럼 365번, 1년이면 365번이지? 10년이면 3000번 정도, 3600번 정도 되겠죠? 한 15년 정도, 그게 5000사이클이죠. 5000사이클에 80% 정도 유지되는 걸 타겟으로 잡고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그거보다 더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충방 사이클 특성 향상시키는 기술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클 특성이 좋은 배터리를 쓴다면 핸드폰이 오래 가겠지.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딱 500사이클 쓰면 그때부터 용량이 뚝뚝뚝 떨어지는 핸드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터리 회사는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핸드폰 회사에서 딱 그만큼만 맞춰달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핸드폰을 바꾸잖아. 핸드폰 배터리가 정말 그렇게 잘 가면 핸드폰을 덜 바꾸겠지. 특히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한 2년 정도 쓴 다음에는 배터리가 맛이 갔다 하는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안 맛이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맛이 가게 일부러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핸드폰 바꾸지 않겠어? 배터리가 맛이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바꾸잖아. 그래야 핸드폰이 팔리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 바는 없습니다. 너 회사에 가서 항의하지 마. 아마 공식 부인할 거야. 자, 오늘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쁘지? 오늘도 너무 일찍 끝났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엄청나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거나 할 수 없어요. 편안하게 들어도 돼요. 그 정도.